앞에 그 미국의 탄핵 네 번째 강의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그 닉슨의 놀라운 업적과 그리고 치욕적인 몰락으로 끝을 맺는 블레이 대통령 즉 공화당 사람들까지 공화당 의원들까지 유권자들까지 공화당의 대통령 그리고 훌륭한 발자취를 남겼던 닉슨을 대통령을 버리게 되는 왜 그들은 닉슨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그런 워터게이트의 교훈 강의 계속입니다. 이제 74년 한여름입니다. 7월입니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닉슨이 계속 은폐의 시도를 하면서 발버둥을 칠 때 결국에는 닉슨 대통령을 미국과 반대되는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US vs 닉슨 대 미국이라는 대법원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이 만장일치가 중요한 것은 이 9명의 대법원의 판사는 이 연방 그 서킷 그리고 그 어펠럿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한국어로 하면은 그 위로는 거기까지는 판사는 judge예요. 대법원의 판사는 justice라고 부르고 그 중에 한 분 대법원장을 chief justice라고 부릅니다. 이 저스티스들 중에 9명 중에 chief를 포함해서 6명이 공화당에 임명된 공화당의 대통령들이 임명한 판사들입니다. 닉슨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고요. 2명은 그 전전에 트루만 대통령 직후에 아이젠하워가 임명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3명이 민주당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들이고요. 이 공화당의 6명을 포함해서 전 9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닉슨의 패배, 닉슨의 불법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그 집무실의 테이프 그리고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들을 특검에게 넘겨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대통령이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건가요? 따라야죠. 그거 안 따르면 그것 자체도 위헌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3일 후에 하우스, 연방 하원에서 Judiciary Committee, 법사위원회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탄핵 조항들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탄핵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하우스 주디셔럴 커미티가 법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3개의 탄핵 조항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면 탄핵 아니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obstruction of justice. 지금 탄핵의 근거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이라고. 워터게이트 브레이크인 거기 침입을 하고 거기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하게 된다. FBI와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방해한다. 이런 모든 행위가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사회 질서를 위해서 나의 독자적인 political decision doctrine이라는 게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어요. 대통령이 무능하고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대통령의 그 의견일 수 있으면 그것이 존중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과 공정, 보통 사람의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고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무모한 arbitrary 자의적인 임의적인 권력 행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 방해로 첫 번째. 두 번째 abuse of power입니다. 이것도 강의 1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닉슨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권력의 남용, 오용, CIA와 FBI의 개인적인 사용, 개인적인 타겟 수사, 방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 대한 불법 surveillance, 사찰이라고 할 거야. 정보를 모으고 관찰을 하고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와이어태핑, 도청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들 모두가 대통령의 권력의 남용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보기에는 나 이런 행위가 필요해. 쟤 안 좋은 애야. 굉장히 정치 과정을 방해를 하고 어, 올바르지 않은 사회의 그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권력의 남용의 그런 article of impeachment 탄핵안 조항이 검토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들을 보고 여기에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이러한 범죄의 사실이 대통령이 헌법을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인 개념들이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권력의 남용이다. 그러면은 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삼권의 분립,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저쪽에 가면은 사법권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관해서 어떠한 조작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checks and balances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개념이 있죠. 삼권이 서로가 분립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서로 분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권력의 일부를 맞물러 가면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균형을 맞추는 checks and balances. 삼권 분립 그리고 checks and balances. 여기 너무 중요한 개념. 예를 들면 특검이 국회에 의해서 카нг레스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잘라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separation of powers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checks and balances의 균형을 깨버리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contempt of Congress 국회를 모욕하는 거. 국회의 모욕이 이 다른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라고 미국을 정의를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직원이나 관리도 공무원들을 가지고 그 많은 부서들을 리드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executive machine이에요. 행정 그런 기계류를 리드하는 면에서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사용하고 결정짓는 사람이라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은 미국 권력의 시작과 끝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고 물론 대통령도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나와야 대통령이 거부하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override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 위를 달려가는 그러한 권리가 결국에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의 지점인 것 같지만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결국에는 국민의 뜻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럴 때 결국에는 대법원의 역사 전체가 결국에는 the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의사, 뜻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국회를 모독한다는 거. 국회에서 테이프와 문서를 서피나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불은 거부해? 부하 공무원들에게 너 테이프 주지 마. 문서 절대로 주면 안 돼. 라는 거부의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국회 모독죄로 또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뜻하는 것은 his duty, 대통령은 그 oath of office라고 자기 취임할 때 선서를 하거든요. 그거의 핵심이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을 지키는 자기의 duty to uphold the Constitution을 violate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정부의 그러한 재정이나 그런 리소스를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음모를 꾸몄다. Violation of Campaign Finance Law. 선거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 또 ethical standards. 공무원이 가진 기본적인
아래층 공무원들까지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의 기본적 코드 오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위반한 사례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인제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 하원의 전체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닉슨이 저항을 합니다. 이것은 absolute 절대적인 executive privilege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특권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내린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지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탄핵 소추 그 조항들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가 다 하루 표결이 되고 그중에 하나만 위반이 발견이 되면은 임피치먼트 탄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원으로 가서 재판과 유죄 확정이냐 아니냐 이것이 인제 결정되는 것이죠. 영어에서 미국에서는 탄핵의 과정은 하원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월 5 일에 스모킹 건이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그 몰래 녹음을 했던 테이프이 결국에는 대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닉슨의 탄핵 근거와 형사법 위반한 모든 증거가 이 테이프에서 물론 다른 그런 별다리 사건들에 관련되는 그런 증언들이나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법적인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 스모킹 건이 뜻하는 거는 누가 총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김이나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거를 누가 들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총을 쏜 사람으로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테이프입니다. 워터게이트, 화이트하우스의 닉슨의 테이프. 그래서 이 테이프를 틀어서 보니까 닉슨의 은폐, 가담, 지시, 사법방해가 입증이 되고 최초의 날짜는 그 브레이크인 날로부터 6일 후인 것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탄핵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이틀 후에 공화당 중진들이 공화당 사람들이에요. 공화당 대통령에게 만나서 사임을 권고합니다. 여기 의회에서 상하원을 막론하고 가장 파워가 있고 중진인 베리 골드워터 이 시대에 미국의 정치사를 보는 사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네. 베리 골드워터가 상원에서 양원이 민주당이 모자라티 다수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양쪽 다 마이너리티 파티입니다. 마이너리티 리더, 상원 마이너리티 리더와 하원 공화당 마이너리티 리더를 데리고 닉슨을 만납니다. 베리 골드워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글에서는 이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당신은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얘기합니다. There are only about 4 votes for you in the Senate. 상원에는 기껏해야 4명 정도의 당신 지지하는 투표밖에 없을 거다. I'm not one of them. 당신 나 믿지? 그런데 나도 당신을 지지하는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또 공화당인 상원의 마이너리티 리더인 휴 스캇이 얘기합니다. Impeachment in the House is a certainty. 하우스에서 임피치먼트가 완성되는 것은 분명하다. And conviction in the Senate, 상원에서 당신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is overwhelmingly likely. 아주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 표현. 그 다음에 하원 의원 중에 공화당의 마이너리티 그룹의 리더인 존 로즈가 얘기합니다. We have no other choice but to advise recognition. 당신의 사임을 권고하는 거, 충고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런 초이스가 없습니다.
거의 최종적인 그런 어, 통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닉슨이 그 다음 날로 사임을 발표합니다. TV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원 전체의 표결을 눈앞에 두고 사임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화당 중진들의 이야기, 권고에 따라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발표한 다음 날에 공식적으로 사임이 이루어지고요. 미국 정치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럴드 포워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욕타임스 기사처럼 미국 전 신문, 방송, 잡지 이런 데가 뭐 대대적인 사건이죠. 그 전에 미국 사상 1868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죄를 면해서 직을 유지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다지 닉슨만큼 민주주의에 손상을 가하거나 중요한 국가의 위기로까지 이해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지금 화이트하우스 런의 잔디밭에 헬리콥터를 대기시키고 타고서 이제 헬리콥터로 백악관을 떠나면서 백악관 직원들에게 굿바이를 하면서 요 승리의 이 제스처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그 웃음과 그런 얼굴 찌푸림과 그런 분노를 일으킨 그런 닉슨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달 9월 8일에 포워드가 닉슨을 pard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pardon me 이럴 때 나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면도 pardon 또는 법적으로 뭐예요? 좀 더 문어체적으로 격식체로 amnesty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참고로 이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누구든지 간을 전적인 무조건적인 이것은 사법의 그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사면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드가 대통령으로 올라오고 전임 대통령의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사면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 우리 통치 행위에 accountable 뭔가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정부는 어디 갔어?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한쪽으로는 실망, 절망, 한쪽으로는 분노, 격분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포드는 나의 양심 이야기를 합니다. My conscience tells me to firmly shut and seal this book of Watergate.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다 확실하게 책을 닫고 그리고 딱 봉인을 하는 것이죠. seal 하라고 나의 양심이 나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it is my conscience to secure domestic tranquility. 국내의 평온, 안정을 secure, 확보하는 게 나의 양심이다. 결국에 세상은 the show must go on. 쇼는 진행이 되고 life has to move on. 사람들은 또 하루하루 살기 위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고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거리가 되거나 오피스에서 제거 리무브가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이럴 때 부통령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연방 헌법에 2조 1절 6항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1967년에 25th Amendment 연방 헌법 개정 조항이 첨부가 됐죠. 거기서는 부통령의 승계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된 개정 조항에서 그러나 1947년에 개정된 그 대통령 승계법이 있어요. Presidential Succession Act라고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는 Line of Succession 대통령의 승계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통령 다음으로는 하원의 스피커, 하원 의장이고 그 다음에는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요거는 상원 다수당의 최고 원로, 정치적인 커리어로 최원로 의원이 그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캐비넷 그 사람도 예를 들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사고가 났거나 같이 어떤 데에서 뭐 불운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는 미국의 행정부의 캐비넷 각 부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그 장이 대통령을 승계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외무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그다음에 Treasury 재무부죠, Defense 국방부,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 한국식 법무부 장관. 2001년에 있었던 그 9/11 테러 사건으로 생긴 미국 정부의 조직의 상당한 재구조가 일어났죠. Homeland Security가 마지막으로 그 순서가 되는 장관. 참고로 부통령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고요.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충격적인 그 영향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국민들은 더욱더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감시를 요구했고 그래서 정부의 조직이나 그런데 다른 또 실정법이나 이런 데까지도 많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공무원 윤리라든지 행정부의 그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캠페인 파이낸스, 캠페인을 할 때 어떠한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가. 행정부의 권력의 구체성을 명시하고 제한을 하고 견제되지 않는 정치 권력의 위험성과 정부의 accountability, 누구에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상부에 누구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러한 책임성이 바로 accountability예요. 네. 그리고 codes of ethics, 윤리 기준이 강화되고 하는 변화가 옵니다. 닉슨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대단히 훌륭한 업적들을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어떻게 해서 탄핵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물론 탄핵의 풀코스를 뛰지는 못했지만은 왜 같은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들까지 닉슨의 등을 돌렸나?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판사들까지 닉슨이 임명한 그 9명 중에 4명까지 전부 닉슨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정치인 개인, 특정한 정치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정당의 차이를 넘어서 이 정치, 국가 관리, 통치라는 데는 모두가 따라야 되는 공공의 선, 인간의 가진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이성의 범위, 공정성,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의 선, 영어로 common good, 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주제들로 어떤 것이 워터게이트에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인터뷰라든지 의견 발표, 청문회에서 한 증언들, 하원, 탄핵소추 발의 결론, 그 결의문, 언론이랄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보도, 그리고 나중에 있었던 이 워터게이트의 다양한 연구서들을 기반으로 요약한 워터게이트의 중요한 정치적인 교훈과 가치입니다. 첫 번째,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특정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의 통치라는 것.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not the rule of man. 그 당시에는 아직도 man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성이 정치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법의 통치다. 또 정치인이나 대통령 개인보다 헌법, 법을 수호한다는 거. 상원의원, 공화당 그 최고의 중진 상원의원인 베리 골드워가 닉슨에게 얘기합니다. You are losing your base. 당신은 당신의 기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 그럼 이 기반이 뭐냐? 물론 나를 지지해주는 유권자들이죠. 그러한 나의 당을 넘어서 인간적인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 설득력, 가치, 그리고 공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법을 따르는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노력. 그것을 잃을 때 당신은 정치인으로서
당신의 베이스를 잃는 것입니다. Upholding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아까 계속 나오는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accountability예요. 그리고 integrity, 성격, 인격, 인품이 깨진 데가 없는, 손상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즉 정직성, 성실성이.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입니다. 또 로렌스 호건 메릴랜드의 공화당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The evidence is clear. 증거는 뚜렷해요. Nixon has lied to the American people.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nd to Congress, 카нг레스에다가 No man is above the law. 어느 누구도 법 위에, 법 앞에 평등, equality before the law라고 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깨지고 당신은 국민들이나 상식에 따르는 그런 헌법기관들에도 어카운터블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공화당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런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이 스모킹 건이 되는 화이트하우스에서 몰래 녹음을 했던 테이프와 다른 문서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이거는 당신이 내가 속한 공화당이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이 증거 앞에서는 당신을 보호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상원의 마이너리티 리더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세닛 중에 공화당의 대표자이죠. The evidence is devastating. 이 증거는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파괴적이다. It is not a question of loyalty to the president. 이 이제 상황은 대통령에 대한 question of loyalty, 충성도,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라 but loyalty to the facts and the truth. 사실과 진실에 대한 충성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보다 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이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집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일부는 또 정치적인 실용주의,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탄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나 대통령에게 빨리 사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 당의 정치적인 장기적인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 당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터는 것이야. 당신은 가야 돼라는 거예요. 여기 공화당 미시건주의 상원 의원인 공화당입니다. 역시 로버트 그래핀이 한 얘기예요. The Republican Party must not be seen as a party. 어떤 당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That puts politics above justice. 정의, 올바른 위에다가 정치를 놓는 그러한 파티로 정당으로 보여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We have to hold ourselves. 우리들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To a higher standard. 이것보다 훨씬 높은, 정치보다 더 높은 기준에 우리가 그거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는 닉슨에게 같은 공화당 사람으로서 우리 당이 이거 오랜 전통을 가진 당이 수모를 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설득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결정체로 보여주는 헌법적인 기관이지만은 나에게는 또 나의 유권자들, 영어로 constituents라고 그래요. 나의 지역을 구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원 의원인 윌리엄 코엔, 메인주의 정복부죠,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이 얘기합니다. The people I represent, 내가 대표하는 사람들, 즉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은 have made it clear, 뭐를 분명하게 해줬냐면은 they expect me to act with honor. 내가 명예롭게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And stand against corruption. 당신 같은 부패, 오염에 대항해서 맞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나의 유권자들에겐 보일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는 커다란 정치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명제이기도 하면서 또 현실 정치의 그런 유권자들을 또 신경을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감성적으로 이걸 도저히 대통령 이런 사람을 내가 믿었다니 배신감이 너무 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 이 공화당의 테네시주의 공화당의 의원인데요. 각 주에 2명씩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월 베이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닉슨을 지지했다가 중간에 돌아선 그런 상원 의원인데요. What did the president know? 대통령 뭐를 알고 있었죠? And when did he know it?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죠? 이거는 실은 문맥상 대통령은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당신에 대한 sense of betrayal, 그 배반감, 배신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보다 정직한 integrity, honesty, accountable한 응? 보고하고 책임지는 그런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대법원 판사들은 그러한 인품을 그 위에다 정치 위에다 놓은 것이죠. 네, 저는 한쪽으로는 영화학자로 특히 국내에서는 더 많은 활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이런 미국사, 미국 법, 미국 정치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또 학위도 갖고 있는 그런 미국 학자로서 또 주제가 미국 대통령의 물론 저는 국내의 탄핵 과정이나 국내 정치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을 하는 학자로서 많은 것을 객관적으로 오픈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에 저와 다른 의견도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이 닉슨을 심판 또는 판단하듯이 다른 의견은 존중, 의견의 다양성, 나와 다른 의견 좋지만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설득당할 용의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힘들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의견이 옳다. 당신은 틀렸어? 더 나가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evil, 사악한 사람이야. 이 사악한 녀석들 내가 가진 권력으로 뭘 해야 돼? 혼 좀 내야 돼. 굉장히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의 그런 헌법학, 법률학 또는 정치사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두 분의 스승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많은 워터게이트에 관한 탄핵과 정치, 법률, 헌법에 관한 그런 연구와 미국에 워낙 많은 학자분들이 있으니까 얘는 우리 학교는 몇이고 나의 교수는 최고야.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미국의 역사가이자 그런 헌법학자인데요. 뭐 기록이 너무도 그 출중해서 아직도 타의 그런 추종을 거의 불허한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 계세요. 스탠리 커틀러 교수님이신데요. 저희 은사님이시고 이렇게 너그러운 스마일 항상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Abuse of Power 아주 핵심적인 닉슨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스탠리 커틀러 교수님의 책의 제목이에요. 워터게이트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듯이 국가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갔죠. 그리고 또 워터게이트. 그리고 미국 수프림 코트에 관한 최고의 그런 역작들을 남기시고 아쉽게도 돌아가셨습니다. 다니 커틀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 정치사, 정치문화 이런 쪽에 스승이신 존 밀턴 쿠퍼 교수님. 지금 우주로 윌슨과 1900년에서 1920년대의 미국의 pivotal decade라고 미국이 아주 중심축이 되는 20년이라는 그런 시기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또 애카데믹 애드바이저로 활동하셨던 쿠퍼 교수님. 참 좋은 교수님들에게 좋은 학문을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아니라고 한 적들도 있었는데요. 너무도 너그러운 그런 스승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뵙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네, 이 강의는 제가 The American President라는 1995년에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연인이라고 사실 영화의 포커스에 그다지 맞지 않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그런 로맨스가 미국의 정치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때로는 정말 Wars of War처럼 전쟁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중년의 로맨스가 꽃피우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 대통령 셰퍼드가 마이클 더글러스입니다. 배우. 네. 셰퍼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Being president of this country. 이 나라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면은 to be이고요. being이에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is entirely 전적으로 about character입니다. 내가 진보고 당신이 보수고 이걸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고 관리하고 국가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인품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품의 테스트가 바로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핵심이라서 이 문장 다시 쓰면은 이제 영어학자로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Character is what being president of this country is entirely abou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character. character는 personality와 다릅니다. personality는 그 개개인이 가진 특정한 개성, 취향이고요. temperament는 어떤 DNA 같은 기질, character는 인격, 인품, 성품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은 그런 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temper라는 기질도 있는데 그건 성깔 좀 있다. 이렇게 he's got a temper.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래서 캐릭터가 그러한 인간을 표현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가는 그런 인격 인품인데요.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기가 인품이 좋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상황 영화의 장면들은 아니고요. 나든 누구든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론적인 자기 대통령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과 상식, 또 나의 양심, 나의 대통령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의 사람으로서 나의 판단, 그 judgment에 거기에도 또 transparency, 투명성, integrity, 정직성, 성실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캐릭터를 한낱말로 요약이 된다는 그러한 표현. 저는 이 표현이 닉슨이나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겨도 미국 사람들은 잘난 대통령보다 솔직한 대통령. 그런 면에서 전번 강의에서 잠시 드렸죠. 예, 트루먼 대통령 같은 분. 20세기에 어떻게 대학 졸업장도 없는 모든 일마다 한 개 다 실패했던 럭키하게 로즈벨트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대통령이 됐어.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 처음에는 비난과 조롱이 그렇게 쏟아져. 트루먼 대통령은 소통하려고 그랬습니다. 냉전의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나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국민들 중에 수많은 팬들을 남기고 후임기를 남긴. 첫 번째 임기는 물론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승계가 됐지만은 그 기간이 거의 풀 임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입증해서 재선이 됐던 해리 트루먼, 별명이 The Greatest Common Man, 보통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보통 사람. 그런 것이 모두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직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어, 자료를 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대통령 탄핵 네 번째와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 길어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자리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우연하지 않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될 것인지 결정이 날 것인지 그러한 표결을 지금 곧 있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저는 모든 국민이, 많은 국민이 뽑아주신 분이 잘 해주시기를 항상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다양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국민들이 좋은 판단으로 그리고 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상식과 평범한 이성이 작동되는 그런 건강을 판단을 내려주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튼튼한 새로운 코너스톤 그 기초 돌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